6월 27일 업로드될 임용닷컴 전공음악 프리미엄 강의, 오늘 보실 교과서는요, 지학사 교과서입니다. 지학사 중학교 교과서이고요. 지학사 중학교 1학년부터 1교과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악곡들을 보셔서 뭐 이렇게 새로운 악곡들이 나올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링크 안 드렸습니다. 저 교과서 교재로는 페이지 안 드렸습니다. 이번 교과서 바뀌면서 역시 아무래도 굉장히 화제가 된 음악이 아닐까 싶어서요. 밥 딜런 음악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 드린 프린트에 밥 딜런이 직접 노래했던 가장 올드한 옛날 버전의 링크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 보시면서 한번 음악을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사람의 작품은 어떻게 생겼는가도 보실 겸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악곡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 악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29페이지고요. 지금 보여드릴 악곡은 이렇게 3개입니다. 행진곡들인데요.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중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행진곡, 결혼행진곡이 지금 하나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되어 있는 악곡에 결혼행진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교과서를 제가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멘델스존의 오페라가 아니죠. 얘는 연극 부수 음악이고요. 그래서 멘델스존의 연극 보수 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 나오는 결혼행진곡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악곡은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입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라데츠키라는 장군이 오스트리아에서 전쟁을 하고 이겨서 돌아올 때 그때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악곡입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비엔나 왈츠 뭐 이런 악곡들은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작품이고요. 얘는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처가 있는데, 사용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행진과 관련된 음악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행진곡을 감상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시는 악곡들이어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셔야 될 만한 악곡들이어서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악곡은 교과서 3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9페이지 현악 영산회상 중 타령이 있습니다. 현악 영산회상 중 타령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이 악곡에 검은 고보가 지금 실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 좀 특징적인 거라면 특히 이 타령에 검은 고악보가 지금 실려 있는데, 선생님들 여기 지금 안 적어 놨어도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7괴 사용해요. 현악 영산회상의 타령은요 7괴를 사용하는 악곡입니다. 그래서 평조회상에서는 4괴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중광 현악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에서는 각기 다른 괴를 사용을 한다라는 걸 하나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현악 영산회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히 타령은 단소악보라든가 아니면 피리악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봐오셨는데요. 오늘은 검은고악보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악기 편성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금이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검은고, 그 다음에 해금과 가야금, 그리고 단소하고 세필이, 장구 등등이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 그런데 교과서에서 굳이 검은고를 빈칸으로 처리를 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이 곡이 흔히 검은고 회상이라고도 부르는 악곡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검은고라는 악기가 중요한 줄풍류 악기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시고 하나 더요. 거북이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끼로, 말로, 치타로, 이거 뭘까요?
영산해상에서 상영산이 가장 느리고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한 배에 따른 형식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한 페이지는요. 끼리끼리라는 악곡이 들어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이고 이 끼리끼리는 보시다시피 지금 1권이다 라고 해서 제가 교과 내용학 출처를 드렸는데요. 국악 가창곡입니다. 그래서 전인평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국악 가창곡의 형태이고요. 장단에 맞추어서 중중몰이 장단에 맞추어서 친구들하고 한번 노래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악곡입니다. 전혀 어려운 악곡 아니고 원래 중학교 교과서 악곡에서 그냥 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악곡으로 하나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드릴 말씀이 특별히 많은 교과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드려야 되나 좀 걱정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악곡이 하나 실려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 드렸습니다. 일단 다음 보실 악곡은요. 도나 노비스 파쳔이라는 악곡입니다. 이 도나 노비스 파쳔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3권 345페이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나 노비스 파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악곡인데요. 어딘가의 가사예요. 미사 중에 키리에 아니고 아뉴스데이요. 아뉴스데이 주의 어린 양 뒤에 보면 도나 노비스 파쳔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가사만 사용을 한 악곡이에요. 자, 이 곡은요.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들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무엇을 하기 위한 표시일까요? 캐논, 돌림 노래를 만들기 위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지금 보고 계신 거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사를 가지고 돌림 노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페이지는요.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동물의 사육제 앞에 했던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난번 교과서에서 하셨던 걸 한번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시면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 곡의 악기들이 어떤 게 사용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악보랑 한번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자왕의 행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 곡들까지 여러 개의 악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동물의 사육제가 악곡과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거 퀴즈 문제로도 드렸으니까 한번 좀 풀어보시고 답이랑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한번 풀었던, 한번 같이 봤던 악곡이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김장하는 날이라는 악곡입니다. 김장하는 날이라는 악곡은 오늘 제가 음악과 생활 중학교 교과서 같은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유독 이런 악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국악 장단을 사용해서 만든 악곡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악곡은 자진몰이 장단하고 국거리 장단을 사용하는 악곡입니다. 장단 변화 맞추셔서 노래하는 정도의 악곡이고 어려운 악곡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정도의 악곡입니다. 자, 저희 이번 교과서 굉장히 간단해요. 보실 만한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 들어있는 악곡이다 라는 정도만 그냥 소개 드리고요. 국립국악원 동요제 수상곡이었다 라는 정도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곡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렴입니다. 보렴은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가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례, 소수, 공덕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례라는 이름도 그렇고 공덕이라는 말도 그렇고 조금 들어보시면 약간 불교어 같은 한자어의 느낌이 나실 텐데요.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에서는요.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은 악보상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릴까요? 먼저 라를 떨고 있고요. 이걸 개명으로 읽으면 미, 그 다음에
평으로 내는 라, 그 다음에 도시 하는 형태로요. 근데 조금 간격은 선생님들 보시기에 약간 이상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라에서 레까지 4도, 그 다음에 레에서 미까지 2도 이렇게 되어 있고 따란 따란 하면서 꾸며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육자베개 토리예요. 그럼 육자베개 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불교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바로 잡가입니다. 전라도 잡가요. 그래서 남도 잡가는요 특징이 좀 있는데요. 남도 잡가의 특징, 일단 좌창과 입창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좌창은 없고요. 그냥 입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곡이 좀 느린 데다가 또 불교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가끔 현대에는 앉아서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좌창이란 없습니다. 남도 좌창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므로 그냥 남도 좌창이란 말 필요 없고요. 입창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도 잡가는 경기도 잡가처럼 휘모리 잡가니 입창이니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없고 그냥 잡가의 종류는 이런 거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보렴하고 아주 유명한 곡 몇 가지를 좀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화초사거리 이런 악곡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곡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도 잡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러 악곡들 뭐 이를테면 세타령이라든가 육자배기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잡가였는데 잡가의 범주에 드는 음악인데 일반 민중들한테 많이 불리기 시작하면서 민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도 잡가는 유독 잡가와 민요의 차이가 좀 적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잡가라고 하면 정말 소리꾼들, 잘하시는 소리꾼들이 노래를 부르고 민요는 그냥 민간에서 일반인들도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약간의 구분이 있죠. 물론 잡가를 하시는 분들은 민요를 하시기도 하지만요. 그에 비해서 남도 잡가는 대부분 크게 발달을 하지도 않았고 민요 쪽으로 넘어온 악곡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많은 페이지들이 보여질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려운 악곡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요. 중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중모리 장단이라고 하면 약간 더디게 느리게 느껴지는 그런 장단인데요. 중모리 장단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아래 페이지로 좀 와볼게요. 교과서 아래 페이지 정도로 와보시면은 악곡의 가사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내 소수 공덕해요, 뭐 봉위, 뭐 주상 전하 수만세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사를 갖고 있는 악곡이었구나 정도만 한번 봐주시는 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지역사 교과서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벌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악곡들이 없다 보니 요겁니다. 아시아 민요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악곡인데 그동안 좀 덜 소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팔 민요이고요. 레썸삐리리, 네쌈삐리리 이렇게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약간 필릴리든지 삘릴리 정도야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네팔 민요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엄청 많이 실려 있었던 곡인데 점점 좀 줄어들어서 요즘은 보시기가 좀 힘든 악곡입니다. 그래서 네팔 민요 레썸삐리리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고요. 밑에 쪽에는 그냥 보통 모리와 같은 일반적인 악곡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팔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릴 때 부르는 민요여서 우리나라로 치면 아리랑 같이 부르는 노래다. 레썸은 비단손수건이고 삐리리는 흔든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산을 오를 때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민요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남은 악곡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학사 1 교과서에서 보실 만한 학곡들은 거의 다 보셨습니다. 이제 잠깐 끊고 지학사 2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학사 중학교 2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과 내용학 교재는 M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요, 처음 보셔야 될 곡부터 페이지가 좀 많이 넘어갑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나이대에서는 이게 도대체 언제적 노래일까요? 초등학교 때 들으셨을까요? 제법 오래된 G.O.D 라는 그 당시에는 아이돌이었는데 아이돌이라고 불러도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왔던 노래입니다. 아무래도 노래가 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노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응원가나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실려 있습니다. 랩과 함께 노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서 혹시 처음 들으신다면은 이런 노래 자체를 처음 들으신다면 뭐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뭐 어디 배경음악 같은 걸로라도 들어본 노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랩 있는 부분이랑 같이 보셨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페이지는요. 대취타가 실려있는 31페이지입니다. 대취타 31페이지고 외우셔야 될 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예를 들면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제 외우셔야 된다라기보다는 요거요. 여기 더러러러가 6박제 있는데 그냥 따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셔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보셔야 되는 대취타 장단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령지곡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들마다 약간씩 차이 있게 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국립국어관악보로 나오는 5선보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특히 용고로 따다닥 이렇게 연주를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발하고 나각이 연주를 하는데 홀수 장단과 짝수 장단제에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컬러풀하게 교과서에서 재밌는 그림들을 많이 그려놔서 보실 만한 부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장단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장단 치는 모습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취타 장단 하면은 2분박처럼 하나, 쉬고 셋,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장단 떨어지는 게 몇 박인가 뭐 이런 기출문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한번 확인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가 참 한 번씩 이렇게 저희를 놀래키는데요. 앞에 지학사 1 교과서는 그 보렴이라고 하는 남도 잡가가 하나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이 교과서에서는 호남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호남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이 선율은 원래 단가라고 합니다. 단가란 판소리 부르기 전에 청자가 좀 목을 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지요. 그래서 호남 지방의 지명이나 풍경 같은 것들을 노래해서 호남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와 판소리 어떤 대목과 민요와 이런 것들을 가야금 반주에 맞춰서 연주를 하게 되면 가야금 반주로 연주를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야금 병창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금 병창이라고 부르는 이 장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단가보다 조금 더 멜로디가 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악곡마다 다르지만요. 지금 보시는 얘는 단가 가락을 가지고 뭐를 만든? 가야금 병창을 만든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교과서에서 확인하실 페이지는요.
단가 쭉 가고, 네. 아리랑입니다. 우리 지역별 아리랑 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죠. 첫 번째 해주 아리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주 아리랑은 특징이 수심가토리나 뭐 남봉가토리든 뭐 그러니까 레미솔라도나 라도레미솔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마치 장단이 사용되고 있어서 약간 경기도 민요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랑 중에서 역사가 좀 짧은 편이어서 이렇게 서도 명창들도 경기나 이런 곳으로 많이 공연을 다니고 하시면서 주로 이 해주아리랑은 약간 경기도적인 어법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되려 경토리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이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밀양아리랑의 기원은 여러 가지인데 조선 명종 때 밀양 부사의 딸인 아랑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람들이 아랑아랑하고 부르던 데서 밀양아리랑이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부사의 딸 이름이 아랑이었다라고 해서 아랑아랑, 그래서 아랑낭자 사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이 국가로 사용을 해서 광복군 아리랑이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밀양아리랑을 광복군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밀양아리랑하고 또 비슷한 악곡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랑타령이라고 하죠. 예, 어랑타령이라고 하는 신고산 타령이요. 신고산 타령하고 밀양아리랑은 광복군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저희가 앞에 음악과 생활 교과서서부터 광복군 군가와 함께 지금 밀양아리랑과 신고산 타령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독립군들이나 광복군들이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하는 공통점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양부사의 딸 아랑 이 아이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이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선아리랑에는 정선 아우라지 처녀상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리가 이름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아우라지 처녀상을 하나 그림으로 주었습니다. 중몰이 장단으로 부르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마치 장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세마치 장단이시죠? 악보 한번 봐주시면은요. 세마치 장단의 악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마디를 지금 3개씩 쪼개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씩 쪼개면 중몰이 장단으로 덩, 떡, 쿵, 덕, 더덕, 덕, 쿵, 쿵, 딱, 쿵, 덕, 더덕,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마디를 세마치 장단 한 장단으로 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4마디를 합쳐서 중몰이 한 장단으로, 그래서 한 마디를 3박씩 나누어서 4마디 합쳐서 한 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건 정선아리랑도 가능하지만 한오백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 있는 장단뿐만 아니라 좀 변형 장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라고 해서 정선아리랑이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아리랑은요. 진도 아리랑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마치 장단의 전형적인 육자배기 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도 아리랑 라고 해서 비석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신 거에서는 아까 보셨던 밀양아리랑, 그래서 아랑이라는 여자가 이 주인공이 됐다라고 해서 아랑아랑이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의 대중음악이거든요. 아까 하여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같이 강의를 하면서 하여가 뭐 행복의 나라로 소녀 이런 악곡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세계의 대중음악이라고 해서요. 문화 공동체 역량하고 연관시켜서 악곡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의 이 화려한 의상을 입은 인물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고요. 우리가 락큰롤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락큰롤은 리듬앤블루스와 흑인 음악이죠. 리듬앤블루스와 컨트리 음악이 합쳐진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음악과 백인 음악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음악이 락앤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첫 세대이자 락앤롤 바람의 신호탄을 알린 사람입니다. 지금 Don't Be Cruel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셔야 되는 곡은 사실 하운드덕이라는 노래예요. Don't Be Cruel과 하운드덕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의 노래 정도는 뭐 보시면 좋겠고, Don't Be Cruel은 잊어먹으셔도 하운드덕은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 악곡입니다. 락앤롤의 아주 대표적인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곡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틀즈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즈의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를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꾸 지금 뭐 방탄이라는 친구들을 그 비틀즈에다가 비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예로운 일이죠.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대단한 아티스트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Let It Be를 악보로 실어서 비틀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음원이 아니고 정말 음반을 팔아서 집계를 했었던 시절에 상상도 안 될 정도의 많은 음반을 팔았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빌리진이라는 음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뭐가 아닌데 하여튼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물을 좀 봐주시라라는 이야기고요. 교과서들마다 노벨 문학상 받은 밥 딜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드릴 페이지는요. 쇼팽의 야상곡을 소개해 드릴 건 아닙니다. 쇼팽의 야상곡은 우리가 흔히 녹턴이라고 부르는데요. 필드라고 하는 아일랜드 작곡가가 최초로 고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이거는 그렇게 보여드릴 게 아니고 희한한 악곡이 하나 실려 있어서 얘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델은 합시코드를 위한 모음곡 7번째 곡에 파사칼리아라는 곡을 하나 썼습니다. 그 파사칼리아를 할보르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현대 작곡가인데요. 할보르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거의 현대 작곡가죠. 1930년대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할보르센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이중주로 다시 편곡을 했고, 그것을 다시 첼로로도 요즘 연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사칼리아의 새로운 버전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악곡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19곡의 변주곡으로 편곡한 곡이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프린트로 악보 하나 드렸을 거예요. 프린트 악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공에 조각조각 난 악보들은 좀 많이 보셨는데요. 이렇게 그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첼로가 모두 나온 곡은 악보는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프린트로 드렸습니다.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되어서 대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대공입니다. 굉장히 많이 실려있는 악곡 중에 하나이고요. 교과서에서 좀 여기저기 피아노 악보만 처음에 나오는 띠라라리란 이 부분만 뭐 먼저 보시게 되기도 하고 할 거라서요. 그래서 대공이라는 작품이 있다라고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악곡이 하나 있는데요. 드보로작의 현악사중주 12번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드보로작은 미국에서 뉴욕에서 뉴욕 음악원장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음악원장 하면서 미국이라는 그 땅의 그 방대함과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악장, 꿈속의 고향 뭐 이런 모티브는 많이 보셨으니까요. 그거는 신세계로부터 죄송합니다. 이거는 현악사중주 아메리카고요. 갑자기 신세계 교향곡하고 제가 좀 헷갈리고 있네요. 자, 현악사중주고 선생님들 지금 이 악보에서 확인하셔야 될 선율은 요겁니다. 빠바바밤 빠밤 딴딴띵 따라란
빰빠바밤 많이 들어보신 멜로디일 거예요. 그래서 이 1악장에 처음에 따라라라라 하면서 나오는 트레몰로는 지금 배경이고 주요한 선율은 요겁니다. 그래서 선율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페이지는요.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작품은 피아노 오중주라는 것 때문에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특히 피아노 오중주이면서 보통 피아노 오중주라고 하면 피아노 플러스 현악사중주 편성인데요. 바이올린이 없고 콘트라베이스가 편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보단 그냥 저희가 써보죠.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악기가 연주를 합니다. 그것도 특징적이고 보통 실내 악들이 다 4악장으로 구성되는 데 비해서 5악장으로 구성된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변주가 보통 4악장 구성이면 변주가 오는 악장은 2번째 악장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악장 중에 4번째 악장 제4악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4번째 악장에 가곡 송어의 변주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슈베르트는 900개가 넘는 작품을 썼고 600개가 넘는 가곡을 썼는데 그 중에 900개 중에 600개가 가곡인데 그 600개 중에 여러 개의 가곡을 다시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도 있고요. 뭐 시든꽃이라고 하는 그 플룻 악곡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오중주 송어가 있다라고 해서 좀 주제 선율만 주기는 했었습니다만 변주도 워낙 많은 교과서들에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것도 좀 잠깐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셨던 곡입니다. 자, 지학사 중학교 교과서는 이 정도가 조금 보여드릴 만한 악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새로운 악곡들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까 보셨던 그 보렴이라든가 아니면 호남과 같은 악곡들이 다른 교과서에는 좀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들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